또 여기서 이렇게 하네? 그러시면서 막 되게 난감해하세요. 그래서 이 과정이 뭔가가 프로파일이 낮다고 했을 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가 건강하게 자꾸 나가려고 하는 과정이니까 속상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누락된 거 이제 도와주면 되네? 이제 10살인 아이가 아직 여유 있죠. 이 아이랑 같은 반인 아이인데 이 아이는 131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도 이제 청신복지종을 간다고 했는데 프로파일을 보면 이제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한의사신데 너 청신복지종에서 너와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학교 지원했어 했을 때 그냥요 이름은 떨어지거든? 그러면 안 갈까요? 이래서 그러면 너 여기 청신종 안 가도 아빠가 한의원 물려받으면 된댔어요. 뭘 해도 경쟁 동기가 없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는데 얘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기겁을 하셔서 상담을 의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앞전에가 이제 국제종 간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아이 우리가 하면 안 돼요? 하고 나온 건데 요이 땀 하는데 거기서 걸어서 야 너 걸으면 어떡해? 땀 나잖아. 근데 아이 말도 당연히 맞죠. 뛰면 땀 나요. 근데 이 아이가 4학년이고 밑에가 2학년이 있고 7세가 있고 그 밑에 6세가 있어요. 땀 안 내시고 얘가 큰 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주 아프셔서 이 아이한테 거는 기대가 아주 커요. 그래서 자유분방하게 내버려두고 얘가 정말 청신복지종을 간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외로워하시고 큰아이 역할을 큰아이가 작은아이 3명까지 돌봐준 걸 누가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없으니까 자꾸 아이를 옆에서 이렇게 끼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이 아이는 무하마드 유누스 살해 놓고서 읽으라고 스킵하라 그러면 5분 안에 다 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이 6세, 7세 때 아이들 보면 교재에 이렇게 막 책 읽고 그러는 아이들 있잖아요. 시간을 주어지게 하고 읽으라고 하시면 좋아요. 우리는 조용히 입 다물고 읽는 레고하는 시간, 책 읽는 시간이 기특하잖아요. 근데 뭐든지 시간을 정해주셔야 돼요. 플레이타임도 SLP에서는 밥 먹는 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먹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시간 지나면 밥상을 뺏는 경우도 많아요. 그 이유는 규칙 때문에 그래요. 근데 SLP에서는 네! 이거 잘하는데 집에 가면 엄마! 이래버리면 부교사 선생님은 너무 잘했어요 하는데 SLP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도 집에서는 아유 잘하라는 거 알아요 이렇게 돼버리시면 서로 방향이 달라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6세 때 7세 때 SLP 지금 처음 보내주셨다고 하신 부모님들이 많으시다 그러면 SLP에서 지금 원어민 선생님 그리고 한국인 선생님, 부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머 내 아이가 이래요? 아 라고 그냥 한도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반응만 해주셔도 되고 너무 문제시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소리를 내주시면 좋죠. 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그럼 아이가 혼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검사는 이제 앞으로 6세, 7세 아이들 중에 어머님들이 해주셔야 될 건데 7세 이상인 아이들은 전부 다 심리검사를 받을 때 이렇게 검사를 하게 해요. 근데 이 검사는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그 뒤에 문장에 이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철자법 틀리니까 어머님들이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말은 못해요 이러시는데 당장 1학년 들어가면 아이들이 많이 우울해요. 어제도 제가 성북동을 다녀왔는데 1학년인데 철자법이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잘하지만 한국말에서 어눌하니까 옆에 여자애가 이제 상대적으로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은 말은 잘하잖아요. 야 보고 싶었다가 이거냐? 이거지? 이러니까 아이가 이제 주눅이 들고 창피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뭐 어때? 라고 자신있게 말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의기소침해 있었고 어제 되게 많이 그렇게 점프하는 스카이퐁퐁인가? 그런 걸 타면서 계속 울면서 그거를 타는 거예요. 내 마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근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뭐 이게 꼭 굳이 검사가 아니더라도 물어볼 수 있죠. 나는 그럼 그 뒤에 문장 완성. 좀 이쁘다. 나는 뚱뚱하다. 그럼 뚱뚱해서 누가 뭐라고 했어? 그럼 이름을 대는 아이는 좀 더 건강한 거예요. 근데 있어. 그러네. 누구? 있어. 이러면 그건 아직 나오지 못한 거예요. 아직 표현이. 내가 전종이라는 애만 떠올려도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더 맑아서 그 말이 더 잘 나와야 되는데도 못해요. 너무 어려서. 그래서 그 마음들을 이제 좀 우리가 지능검사 중에 하나예요. 이 검사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생각해 주신다 하는데 나중에 이거 엄마가 안 봐요? 그럼 엄마 안 보지. 지울게요. 엄마는 잔소리가 심하고 욕을 잘하신다. 우리 아빠는 아빠도 바꿔? 네. 여기다가 잘 놀아주신다고 했는데 잠만 잔다. 하는 거예요. 엄마는 잠만 자고 엄마는 야 도대체 너는 이 집 남자들은! 그리고 욕을 막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애가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 얘기 해요, 우리 애들은.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러면 나를 칭찬해 주신다. 그런데 편애하시는 것 같다. 이쁜 애들만 좋아한다. 잘 사는 애들만 좋아한다. 이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변호사인 애는요. 떠들어도 가만히 있고요. 농부라고 한 애는요. 농부? 걔가 농부래요. 근데 그 기농하시는 그거를 아이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배 타시는 분들 또 부산에는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도 이제 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언어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속상했던 거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제 2주, 3주 들어가는 째잖아요. 선생님은 어때? 라고 어머니들도 물어보시기는 이제 하시기도 하실 건데 지금 온 아이들이 요새 7세고 그 위에 라인에는 초등학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기엔 이런 거를 좀 계속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애가 말을 안 해요. 말하면 이제 잔소리 하시니까 말을 안 하는 거고 애들은 말이 많아요 원래. 그래서 네, 이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그래서 오늘 부모님께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고 즐기는 자는 몰입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데 그 근간이 성격이에요. 그래서 3살 버린 여든 가는 거고 아직 어린데 우리 아이 프로파일이 이게 정확해요? 라고 하면 정확하지 않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검사하셨으니까. 부모님이 바라본 내 아이를 보신 거기 때문에 적어도 아이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건 아이들이 정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앞으로 배워야 될 게 많은 아이들인데 부모님은 정확한 검사를 받고 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30대, 40대, 50대, 60대를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중간 점검하고 가셔야 되는 건 정식이지만 아이들은 약식 검사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아이들이라서. 자, 지금 우리 아이 색깔이 이런 색깔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토마토, 과일, 바나나라고 하는 그냥 과일이구나. 이런 정도를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실로 우리가 경청한다는 건 아이들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을 잘해요.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잘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줄 때 부모님들이 소통을 정말 잘하셔야 되는데 네, 잘해야죠 이러셨다가 또 집에 가시면 그날만 잘하시잖아요. 그럼 아빠가 또 오늘 교육받고 왔냐? 뭐 이렇게 내시는데 작심삼일도 반복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어떠한 그림들을 보여드리는데 지금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다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리가 이렇게 거품을 고이는 그것을 보고 시소도 있고 그네도 있고 연못도 있고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생각하실 때는 입이 벌렸다는 것만 강조하셨나 봐요. 벌린 입이라고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신 거죠. 어머니는 이게요 펭귄이에요 펭귄. 그래서 친히 펭귄이라고 그래요. 그냥 안 쓰셨으면 정확히 분명하시는 바람에 안 쓰시는 거죠. 우리가 펭귄이라는 거예요. 팩토리네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거품이 있다고 하신 걸. 그리고 어떤 어머님은 여기다가 이렇게 물방울을 하세요. 그 빨래의 마지막은 피존인 것처럼 물방울의 마지막은 이 느낌표라고 하시면서 그쪽으로도 느낌표 없는데도 자꾸 다르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소통한다는 건 아이들이 어려서 뭐 알겠어요가 아니라 알아요. 그래서 다만 어머님들은 지금 이제 시간 내주셔서 오전에 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 직장에서 뭐 잠깐 처리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으실 건데 신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정신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기에 저 엄마 조금 왔다 갔다 하네, 저 선생님 좀 왔다 갔다 하네, 이러면 아프신 게 맞아요. 그런데 아픈 사람에다 대고 아프죠? 이러면 염장 지르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구나라고 하는 게 좋고, 다른 언어로 좀 약을 차라리 비타민이라도 하나 드리든가, 그게 참 좋아요. 그래서 아버님들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지만 부모님들, 어머님들은 특히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40만 원, 50만 원 줬는데 아무 병도 없으면 더 열받아 하는 우리는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 감사한 게 느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이거 아무것도 없으려고 40만 원 주고 받을 줄 아세요? 이러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신체가 건강하셔야지 우리 아이들한테 소통도 잘하시고, 그리고 많이 다르세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하다못해 40세 이후 되면 생리일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약 잠깐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에 난 약 안 먹어도 잘 버텨요, 이런 사고들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고, 요즘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어제 성북을 갔다 왔는데 성북에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꼭대기에 살고 아이가 정말 잘 사는 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너무 외롭게 정말 성북에 성이 하나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어제 받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집에 들어감과 동시에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혼자만의 그 1, 2, 3층에서 놀아야 되는, 근데 학교에 오면 시끄럽고 집은 너무 조용하고, 그 학교에서 이제 1학년 됐어요. SLP에서 5세부터 다녔다가 그리고서 이제 1학년 된 건데 학교만 가면 정신이 없으니까 집에 오면 이거 뻗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도대체 학교에서 뭐라고 하길래 그러는지. 근데 너무 애들이 떠들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또 짝꿍이 여자이면 말이 너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애가 이렇게 강변닭처럼 있더라고요. 근데 가족 안의 문화가 그만큼 중요해서 아이들이 시끄러운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조용한 걸 좋아하는지를 아는 건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어렸을 때 노는 걸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방과 후에 체육 같은 거 보내야 된다고 해서 보내면 어머니들은 아이들 체육할 때 커피 드시러 딴데 가시잖아요. 옆에 계셔야죠. 애들이 축구 하다 보면 야 나한테 패스해! 입만 나불거리는 애들이 있고요. 말 하나 안 하고 공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애는 골키퍼에서 계속 막 이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 너는 왜 계속 거기만 있어? 딴 데잖아. 근데 왜 그러고 있어? 애들이 만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야 얘가 축구가 좋은 게 아니라 축구하면서 관계를 보는 거구나. 축구하면서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얘가 말 들어주면 한두 끝도 없어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요. 그 규칙적으로 20분만 들어줘 보세요. 애들 말 안 해요. 근데 한마디 하면 너는 뭐 잘못했는데, 너 말할 때 똑바로 엄마 보고 얘기해야지. 어디 보고 해? 그 산만하니? 이러면 아이들은 얘기하고 싶지 않죠. 근데 진실로 소통한다는 건 아이들 연령에 따라, 내가 1살이면, 우리 아이가 1살이면 어머님도 그 아이하고는 1살이신 거예요. 아이가 6세면 어머님도 6세 언어를 하셔야 돼요. 제가 7만원짜리 뷔페집에 가서 이 7만원을 내고 아이들이랑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어머님들 아이한테 뭐 먹으라고 하시겠어요? 비싼 거 먹죠. 여기 다시 못 오니까. 근데 우리 아이는 뭐 먹겠어요? 김밥 먹고 자체 먹고 이러겠죠. 너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저거 먹어. 이렇게 먹어. 저거. 애들은 싫어하고 아직 그 레벨이 아니라서 몰라요. 그리고 위도 아직 그만한 걸 받아들일 양도 없어요. 근데 자꾸 좋은 말 하면 언젠가 알아듣겠지. 이렇게. 일단 그래서 애들이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건 내가 땡겨서 먹는 거지. 그걸 한번 먹어주고 엄마의 반응을 보고 싶은 거지, 그러면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아이인 건지 주도적인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소통하는 그 길에 첫 번째 건강이고요. 집 짓는 것처럼, 또 밥 짓는 것처럼 복도 그렇게 지어야 되고, 아이들 발달하는 것도 그렇게 천천히 가셔야 돼요. 그래서 레벨 나중에 보시면 시험 볼 때마다 같이 수업했는데 어떤 아이는 뭐 잘 소화하고 어떤 애는 못해서 레벨이 먹히겠다 하더라도 사기가 있는데 좀 레벨 올려주시면 안 돼요? 이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아이는 계속 아파요. 그래서
제가 흔히 과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아빠는 다 과일이긴 하죠. 아이도 과일인데 얘가 자꾸 손톱 물어뜯으면서 자꾸 눈 깜빡깜빡거리면서 이런 틱 같은 거 보이면서 자꾸 앉아있으면서 머리 꼬면서 다리 떨면서 저 냉장고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들어오면 이제 짱가 너 안 사준다. 너 이거 뭐 안 해준다. 너 놀러 가지는 못한다. 친구 안 한다. 그럼 얘는 말 듣는 척 하죠. 그런데 결국 색깔이 파래지면 엄마 그거 보세요. 저 냉장고에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러면 아 그래서 맞아 네 말이 맞았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빠져가지고 네 아빠도 그랬는데 라고 애매한 아빠 발달력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과일인 거는 맞지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색깔이 있으면 가족이어도 함께하지 않아도 되는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피를 나는 집단을 가족이라는 정의를 내렸지만 요즘에는 같이 거주하지 않는 가족도 많고 또 더 큰 개념으로는 우리도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면 내가 어떠한 생각, 사고,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함께 더불어 잡고 가야 되는데 옆에 어머니 또 어떤 알지 못하는 분들 자녀끼리 싸우면 저 아빠는 직업이 뭔데 저 엄마는 뭔데 그러니까 저렇지 라고 하지만 옆에 엄마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쌈박질하면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더 때려요 더 때려 이러면서도 좋게 잘 가요. 그래서 아이들 싸움이 부모님들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 얘기 자꾸 들어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6세 7세인 아이들이 얼마나 뭘 잘하겠어요. 그래서 빙산의 일것과 같아서 많은 멘토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아빠 엄마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근데 출장 때문에 자주 못 만나는데요. 그러면 부모님도 괜찮으시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뭐 방과후의 선생님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이제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그렇게 앞으로 한국 사회도 갈 건데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노는 문화를 잘 배우지 못한 거예요. 내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도 같은 아버지 집단에서 아 이렇게 하면 배우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롤모델을 통해 배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아빠 어디 간가? 그 프로를 즐겨본대요. 근데 거기에 성동일 가족이랑 송정권 가족이 나오는데 송정권은 뭘 해도 이렇게 잘 해주는데 성동일은 그렇게 시킨대요. 얘 이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뭐 그러신대요. 근데 가족마다 발달력이 있고 내가 먼저 내 아버지로부터 받아보지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과 참여하면서 자꾸 할 수 있기 때문에 SLP에서 보내고 나서 방과후에 이 아이랑 하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좋은데 얘는 싫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이 앵겨서 방과후에 뭔가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꼬북 노릇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SLP에서 아이들 수업하고 관찰을 하다 보면 이렇게 깍지를 막 끼고 놀아요. 근데 한 아이가 일방적으로 이걸 세게 이렇게 하는데 웃으면서 해요. 재밌지? 재밌지? 이러니까 그 당하는 아이가 6세인데 조금 일찍인 아이, 연년생이 좀 애매해서 이제 6세반에 넣었는데 그 아이는 그러면 만으로 따지면 4세인 거죠. 근데 아이는 웃으면서 재밌지? 재밌지? 이러면서 손을 꽉 조이는데 이 아이는 아프면서도 그러면서 재밌다고 했는데 얘가 그 다음에 SLP를 안 간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영어 유치원이니까 힘든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아이들은 그때그때마다 괜찮았어? 이러면 괜찮았다고 하는 애도 있는데 괜찮았다고 말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그냥 밥 먹으면서도 텔레비전 보면서도 과일 먹으면서도 아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좀 기록도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늘 검사하신 건 내 아이가 어떠한 강점이고 어떠한 부분을 보완하면 좋은지 부모님이 보신 내 아이를 검사하신 거고 그런 다음에라야 학습 리더십 진로가 나오는 거예요. 일찌감치 얘가 이런 거에 관심 있다던데요? 이런 거를 키워줄까요? 그건 그냥 가는 미토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선생님이 애가 토마토 좋아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딸기를 또 좋아하던데, 지금도 참외를 그렇게 먹던데요. 그래봤자 과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가만히 보시면 유머화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6세, 7세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해도 여유 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가셔도 되니까 막 어머님들끼리 3, 4, 5 뭉치셔가지고 무슨 교육 있다고 그러면 막 가가지고 갔다 오고 애한테 또 마루타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 어머님들이 지금 딱 아이들 덕분에 배우고 가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검사 결과에는 우리 아이가 보편적으로 부모님 바라보신 결과대로라면 이런 의사소통, 이런 부분에 창의성이 있고요. 이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의사소통할 때 또 아이가 뭐 레고 같은 걸 한다 그러면 지능적으로도 좀 다른 쪽에 공간지각 능력이 탁월하거나 수리 능력이 탁월한 아이들은 의학 쪽이나 행동 쪽에 좀 많이 가 있는 편이라서 그거를 이제 제가 1, 2, 3, 4, 5로 달아드렸고 달아드린 거에는 원서를 번역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참고 자료로 해주시면 좋겠고 검사는 1년에 한 번 저도 이제 수련 때문에 계속 하고 나중에 자격이 박탈되기도 하고 제 마음나들기도 하는 편인데 2003년도에 제가 어떠한 색깔이 나왔다면 매년 했을 때도 색깔이 똑같죠. 그렇지만 점수는 많이 다르죠. 제가 누가 보면 많이 외향형인 줄 알지만 이렇게 많이 내향형인지 잘 몰라요. 근데 내향형인 거에 대한 건 외부의 활동도 하지만 그런 환경이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어떡할래? 그럼 저는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어머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것도 하나의 이거는 그 부분이 플러스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 보시는 그 첫 자료에 제가 그 결과값으로 이 페이지 보시면 나중에 이 말이 천천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연구직 교사의 교수는 학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는 용어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경영의 색깔이 있는 아이가 있고 또 교수 색깔이 있는 아이가 있고 연구원의 색깔이 있는 아이가 있고 의료에 있는 색깔이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라야 학습이 나오고 진로가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16유형 중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간단한 정보 서로 프로파일이 다르기 때문에 있는 것만 이제 알려드릴게요. 총 16가지 색깔이 나뉘어 있을 때 이 프로파일에 ISTJ, ISFJ, INFJ 뭐 이렇게 16가지 있잖아요. 특징적인 건 여기 있는 아이들은 보편적으로 많이 찌지 않아요. 신체적으로 살이 많이 말랐어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결과물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고 좀 천천히 나와요. 그래서 SF에서도 손들고 말해 그런 우리 아이들 중에는 먼저 막 계속 손들고 말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대신 여기 아이들은 좀 시끄럽죠. 그래서 여기 아이들은 시끄러운 대신에 간장 같은 걸 시켜주면 잘해요. 그래서 자꾸 손들고 발표하고 해줘야 괜찮고 특히 여기 아이들은 좀 거짓말을 할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활동전 수학가형이라는 타이틀이 거의 없고 이 정도 됐을 땐 부모님이 정식검사하면 여기 유형이 걸릴 확률이 좀 높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아이를 제대로 천천히 가야 되는데 얘가 알았어 엄마 빨리빨리 나 화장실 급해 기다려. 그리고 조금 얘기해도 화장실 간단 말을 안 하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마다 아이들마다 표현하는 게 적응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 프로파일에 보실 때 여기 유형은 잘 안 나와요. 네, 나왔는데 네, 잘 안 나온다고 했지 아예 안 나온다고 여기 아이들은 좀 많이 지랄 맞아서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오너가 되는 아이들이고 제가 부산의 어떤 학교 총장님, 수원의 어떤 총장님, 서울의 어떤 교수님, 제주도의 어떤 병원장님 만나게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만날 수가 없는 프로파일들이라 100명 중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프로파일이라 상식을 뒤엎는 역할들이 많고 우리나라에 법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변호사들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분들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이분들 역시 이분의 그래서 이 아이가 아파요. 그래서 비염도 많고 잠자지도 않고 여기 아이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애들도 많이 지도자형이 똑똑하기 때문에 또래인데 이런 프로파일이 나오면 많이 주도적인 거예요. 많이 야무지고. 근데 이 아이들이 잠이 잘 수 없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점점 살이 찌는 거거든요. 살이 찐다는 건 많이 뭔가를 먹는다는 거고 먹는다는 건 뇌를 움직였다는 거기 때문에 뇌를 움직였다는 거면 많이 성숙한 거라서 키가 잘 안 큰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잘 크는지는 부모님들이 정말 중간 점검 잘 해주셔야 돼서 특히 부모님들이 정말 중요한 건 정신검사에서 어떠한 프로파일이 나오느냐에 따라 아이들은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 양육자로서 어떠한 마인드로, 어떠한 사고로,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게 실천하느냐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로파일에 ESTJ 8788 뭐 이렇게 점수 써 있잖아요. 점수가 7, 8, 90이면 뚜렷한 선호도고 점수가 5점 이하면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색깔을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사 프로파일에 2가 8, 90, 7, 8, 90이다. 그러면 얘는 말 많이 하게 해주시고 운동하게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남자아이라면. 그래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놀게 해줄게. 공부 다 했더니 8시, 9시 되고 친구랑 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입 대빨 나오거나 뚱한 표정으로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외향형인 아이들은 활동량이 많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칠판 같은 거 갖다 주셔서 막 말하면서 공부하게 해주셔도 좋아요. 혼자 막 수다 떨고 돌아다녀도 잘한다고 지지해 주시면 되고, 큰아이가 이가 있는데 작은아이가 아이면 얘가 피해보죠. 얘는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2명이 자녀가 있으신데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여기면 얘는 꼭 독립공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어머, 방 같이 쓰는데요? 그럼 피해보는 거죠. 얘가 참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는 적어도 잠이라도 좀 그럼 혼자 자게, 편하게. 근데 아이가 무서워서 같이 자기를 원해요 라고 말하면 같이 자게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둘 다 내향형이면 또 상관은 없는데, 근데 부모님이 외향형이고 아이가 둘 다 내향형이면 애들은 이제 힘든 거예요. 엄마 욕구 충족시키려고 자꾸 산책하고 돌아다니고 캠프 가고 얘는 원하지도 않는데, 그럼 애들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로 따지면 여기는 10인데 여기는 2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은 조용히 책 읽는 게 좋은 거고, 이제 여기는 활동해야 되는 거고. 근데 자꾸 여기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끼리 너무 좋은데 얘는 여기에 있고 하나는 여기에 있는데 자꾸 애교 붙어서 좀 같이 붙어다녀 이러면 얘는 붙어 다니죠. 많이 말이 없고 참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울컥하고 올라오는데 그게 지금이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니면 중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때일 수도 있는 거죠. 점수가 두 번째 정보 수집할 때 감각형과 직관형일 때 감각형들은 돌다리도 들겨봐서 되게 꼼꼼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교수부장님께도 잠깐 들은 얘기는 오늘 드린 결과가 지금 대학교 얘기도 있고 먼 과정을 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점수가 아주 높으신 정신검사에서 한 40 이상 되신 어머님들은 선생님 근데요 라고 꼼꼼히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 6세인데 6세 당장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또 막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계세요. 근데 장점은 돌다리를 즐겨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가시는 거고, 단점은 그 색깔이 어긋나면 불안하셔서 안달복달 하시는, 그래서 그 평상심을 좀 잃으시는 경우가 좀 있고요. 직관형의 분들은 또 우리 아이들은 하나 가르쳐주면 예스! 그리고 1, 4, 5, 7, 9, 예! 이래요. 그리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이래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좀 천천히 가면 좋잖아. 예! 근데 이 아이들은 꿈이 뭐니? 대통령이요. 대통령은 한 명밖에 못 돼. 그 대통령은, 네, 대통령 될게요. 그럼 힘들어요? 그럼 대통령 말고 변호사. 아니, 그렇게 꿈이 바뀌면 안 되고. 막 뭐 하고 싶은데. 아니, 이게 좀 애가 일관성이 없고. 근데 여기 아이들은 괜찮아요. 막연한 긍정이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네, 늦게까지 공부한 아이들은 여기 아이들이 해요. 그래서 여기 점수가 7, 8, 90이면 좀 힘을 실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머니의 불안함만 조금 제거하시면 되는데 이제 분리를 하면 되죠. 외국을 보내신다든가 성심중을 보내신다든가 국제고를 보내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면 괜찮아요. 그 대신 어머님들이 이제 소홀하시고 내가 할 일이 없어지면 빨리 늙으시니까 일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이 수분 그림 찾기 보면 위아래 있는데 뭐뭐 있는지 찾아보실래요? 그냥 말씀해줘 보세요. 그냥 수염 잃으면 이게 지금 사람도 있고 동물 같은 애도 있는데 뭐야? 네, 구름 모양 또 단추인데 단추가 얘도 있고 있죠. 네, 파란색에 뭐 단추. 네. 이 사람들마다 눈썹은 다 있는 눈썹에 네, 동물의 눈썹. 그래서 의사소통할 때 아이가 좀 말이 어눌하거나 없거나 그러면 한번 메아리 쳐주시면 돼요. 사람이 4명이고 동물이 하나 있네? 근데 잠깐만 어디있지? 여기 눈썹! 동물한테는 눈썹이 지금 2개가 위에는 없는데 아래는 있구나.
그럼 아이가 그 말을 잘 기록했다가 딴 데다가 써먹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야, 너 이게 아니라 문장을 완성해서 말씀해 주시면 아이들이 빨리 반응해요. 근데 중요한 건 감각형인 아이들은 요동게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 내가 지금 여기 찾았다? 이래요. 근데 직관형의 N인 아이들은 우와 이거 그런 거 알아 이거 찾았어 우와 나 이거 내가 거기서 봤는데 이거 피카츄한테 봤나? 다 찾았어요? 와, 이거 삽 들고 있는 거야? 이거 우와 이쁘다 이거 뭐야? 이렇게 가요. 근데 그 자체가 학습이어야 되는데 주 선생님들이 감각형이 많으시다 보니까 조용히 해. 앞에 봐. 라이언. 이렇게 돼버리면 삽 맞는데? 교재가 삽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시간들을 집에서 허용해 주셨어야 되는데 자꾸 아니면 딴 데 가서 그 행동을 자꾸 보여요. 그리고 사고는 대부분 아이들이 감정형이 좀 많은데 사고가 어린 아이인데 8부식, 7, 8부식에 있다 그러면 많이 똑똑한 거예요. 왜 엄마는 자꾸 저한테 자라 그러세요? 저도 보고 싶다 보고 싶은데 엄마도 주무셔야죠. 이렇게 되는데 그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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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꾸 빨리 앉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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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늦게 자면 못 일어나잖아. 저 일어날 수 있어요. 빨리 앉아.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뭔지 모르게 밥 먹어도 혼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여기 아이는 조금 아파도 엄마 나 아픈데 그러면 아프구나 라고만 해줘도 괜찮은? 근데 이 친구들이 고자질을 좀 많이 할 수 있어요. 누가 때렸고 누가 때렸고 뭐가 때렸고 뭐가 때렸고 그러면 너나 잘해. 뭐 이렇게 하시기보다 너도 때렸지? 너도 한 말 했지? 선생님 뭐라 그랬어?가 아니라 아 그렇게 말했구나 라고 따라만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아우 엄마 나 짜증나! 이러면 손으로만 떼우시면 돼요. 아 짜증나는구나 해주시면 돼요. 아, 존나 짜증나! 얘 좀 봐. 야! 이게 아니라 존나 짜증나는구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엄마 내가 존나 짜증나는지 어떻게 알았어? 힘든 상황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자기가 얘기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주저주저리 어머 죄송해요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얘기를 들려주시면 돼요. 엄마 나 딸기 먹고 싶어. 지금 딸기 안 나올 때거든? 비싸가 아니라 아 딸기 먹고 싶구나. 그냥 들려주시면 돼요. 엄마 나 고구마 먹고 싶은데 아 고구마 먹고 싶구나. 네 하는 거 봐서 그거 아닌 거죠. 그래서 자꾸 협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가 얘기하는 거에 그냥 메아리만 쳐주시면 돼요. 의사소통의 기본은 메아리가 1번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약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빨리빨리 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엄마 냉장고 열어도 돼? 그러면 네 아까도 열었잖아. 물 먹었잖아. 가 아니라 아 냉장고 연다고? 뭐지? 엄마 내 말 따라해? 아 엄마가 네 말 따라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웃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받아들인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공부해 앉아가 아니라 뇌를 웃기고 나서 공부하면 다 외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꾸 뇌를 화나게 하면서 공부하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저 아이 웃게 만들까? 그리고 나서 웃었다 싶으면 이제 공부할까? 네. 그러고 가요. 특히 얘네들은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는 아이들하고 아주 해당이 잘 돼요. 그렇게 큰 범고래가 어떻게 쇼를 그렇게 잘할까 했는데 그만큼 그때그때마다 먹이를 잘 준 거거든요. 얘네들은 잘하는 거 알아요 라고 하니까 좋아하지만 칭찬을 받을 만한 것만 좋아하지만 얘네들은 80% 능력을 120%까지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리고 판단형의 아이들은 이제 많이 꼼꼼하고 정리정돈하는 걸 원해서 바쁜데도 그 와중에 뭐하고 있니? 공간에서 책상 정리하고 있어요. 너 아직도 해? 그럼 저 계속 해요. 근데 2단계가 돼야 그 다음까지 갈 수 있는 성품인 거라 꼼꼼하고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ISTJ나 ISFJ인 아이들은 늦어요 조금. 그 대신 그 시간을 충분히만 기다려주시면 남들 자고 놀 때 얘는 성실성을 인정받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부모님이 이러신 경우도 있고 근데 부모님이 이러시고 아이가 이러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요.
이 아이는 저한테 대성통곡하고 울어요. 물건 챙겨달라고 말했고 30cm 자를 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그냥 애기 자를 줬어요. 근데 그 자는 쓸 수가 없어요. 엄마한테 말하지. 말했어요. 엄마는 문방구 문 닫았대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 친구 거 빌려 쓰래요. 얘는 너무 싫은 거예요. 남이 내 거 쓰는 것도 싫고 내가 남의 거 빌려 쓰는 것도 싫은데 엄마가 바빠서 못 챙겨준 거예요. 그러면 엄마 문제지 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는 또 한 소리 하세요. 애가 융통성이 없어서 좀 가서 쓰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네요. 아, 우리 아빠도 그렇거든요. 얘는 얘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가서 그거가 싫다는데 남한테 얘기하기도 싫다는데 왜 자꾸 거기서 말을 앵기면서 자 하나 좀 빌려줄래? 너 한 번 쓰고 나도 한 번 쓸까? 그거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잘 찾아요. 여기가 원하고 여기가 비서면 여긴 좋다고 하겠죠. 비서는 힘들지만 이 사장님 나 없으면 안 돼 이러겠죠. 여기가 사장이면 여기 비서면 잘리거나 자기가 나오겠죠. 그게 직업군인 거예요. 고칠 필요가 없어요. 마케팅 하는 사람들 이렇게 지저분해요. 작가이신 분들 깔끔하지 않아요. 내용도 순간순간 수정하기 때문에 직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보여져요.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이론적으로 보면 또 다른 얘기는 있지만 이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거죠. 저희 조카도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됐고 분당에서 전 과목을 다 올백 맞는 아이예요. 잘 놀아요. 그리고 잘 먹어요. 그리고 운동은 새벽까지도 다 보면서 수학 문제를 풀어요. 텔레비전 다 봐요. 근데 지금 기숙사생 밤에 이제 학교 늦게 갔다고 기숙사생활 하니까 좀 있는데 지금 거의 이래요. 그래서 근데 뭐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건 깔끔한데 지저분한데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제 저희 조카가 깨끗했을 때 좀 찝은 거예요. 이모, 이 방 좀 깨끗한 거야. 그래, 그래서 찍자니. 아, 또 이러고 넘어가는데 잘해요.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적게 하는 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인데 천문학에 관심 갖자마자 아빠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부산인 과학고등학교가 이제 처음 학교이기도 해서 지원자가 많이 몰렸고 괜찮은 아이들이 다 왔는데 저를 바로 쳐다보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쳐다보면 그리고 결국에는 오는 거예요.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근데 합격했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처음에 그럼 얘기해야겠다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책만 읽고 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학교 지원함과 동시에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훈련을 좀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좀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이가 그 말을 처음에 내뱉었고 그리고 이제 5분 안에 면접을 본 거예요. 들어가서 지금 임원도 해요. 이제 1학년 됐어요. 이게 이제 좀 전에 SLP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ISTJ가 가지고 있는 꼼꼼함 중에는 이제 원어민이 이렇게 우리 문화에 잘 안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 쪽에 수저 젓가락을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 방향으로 놔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면 요즘 왼손잡이가 많은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옆으로 수평으로 가르쳐주면 아이가 아는데 이렇게 대로보고 보니까 아이가 보기엔 왼손인 거예요. 근데 원어민이 이쪽에다가 수저 젓가락을 놓으니까 이 아이가 말을 못하고 그리고 자기 걸 제대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애한테 잘못 넣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어나서 애들은 떠들죠. 수저 젓가락 넣고 또 옆으로 가서 수저 젓가락 넣고 3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이 아이한테 원에서 아무 일 없이 잘 갔다 왔어? 애들이 떠들어. 그러면 얘는 속상하죠. 그리고 그때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기록을 잘하고 말도 잘하는 아이인데 말을 생략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머님들 자녀 중에는 그런 프로파일인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 또 SLP에서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시간이 자유 플레이타임 할 때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어디 텔레비전 보시고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들으셨나 봐요. 근데 실제 세분화가 많이 되고 공간지각 능력이 탁월한 아이들은 이과 색깔이 있는 아이들은 이런 폴더 쪼개기를 잘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색깔 안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선을 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물어보시면 돼요.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거 뭐야? 그러면 이게 공룡이라고 해도 그냥 공룡인 거예요. 아니, 공룡인데 혀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네? 공룡이에요. 그럼 얘 공룡 안에는 이게 뭐가 들어있대요. 그냥 공룡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무한하게 창의적인 생각할 수 있도록 그냥 계속 말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돼요. 이 아이가 이제 상담할 때, 놀이치료할 때 김밥을 좀 주면 아이들은 먹는 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먹지마가 아니라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호두 같은 견과류 같은 거는 조금씩 놔주고 먹으면서 이러면서 문제 풀게끔. 그래서 뇌를 깨우는 것도 방법인데 얘가 김밥 안에 있는 거 빼도 돼요. 그래서 빼도 돼 했을 때는 가나다라 마바사를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발만가요인이 가능한 거예요. 얘가 10번 실수한 것보다 100번 실수하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기회를 내니까 가능한 거예요. 앞전에 ISTJ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면 손 닦아야 되고, 벽지 없고, 비닐 없고, 내 맘대로 드는 거 없고, 이러면 안 해요. 근데 이 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내 아이가 저런데요? 그럼 그냥 두시면 돼요. 근데 내가 그 꼴을 못 보는 것 뿐이에요. 이 아이도 부산에서 이제 상담을 부탁해서 일주일에 한 번 내려갔었던 아이 중에 하나인데, SLP에 일찌감치 다녔었는데 영어는 잘하는데 나머지 성적이 안 된 아이인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능 중에는 공간지각 능력이 다른 것보다 우수해서 A4에다 똑같이 이렇게 쓰라 그러면 못하지만 마인드맵을 하라 그러면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부모님이 저한테 얘가 미술에 꿈이 있는 아이여서 뒤늦게 미술을 하게끔. 근데 얘가 478명 중에 475등을 하는 아이예요. 그러니 학교는 갈 수 없는 거고 부모님 불안해서 자꾸 점만 보러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예를 들어 조수빈이면 어렸을 때는 세상을 넓히는 이름이라고 했는데 중3 때 되니까 이름이 영마살이 꼈다고 이름을 바꾸라고 그래서 5군데를 계속 돌아다니시는 일이 어머니 일이신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해서 왜요? 그랬더니 중3인데 쌍둥이 자매가 아이인데 어이를 썼다고. 그러니까 좀 전에 매직아이처럼 그 숨은 그림 찾기처럼 뭘 해도 자꾸 단점이 보이시는 거예요. 어머니 눈에는. 그래서 결국은 말 안 들고 힘이 있으시니까 이제 골프채로 애를 때리기 시작하고 골프채를 때려서 애가 맞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잡고 있다가 피하면 아빠한테 일러서 결국은 아빠한테 더 막 강한 강도로 골프채로 맞게 되는. 근데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도 분이엘 예고 갔어요. 진로를 잘 찾아서. 그래서 월화수목금 꾸준히 3시간씩 공부가 가능하겠어 했는데 그림만 보고 가는 거였는데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쌍꺼풀이 없어서 눈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수술해달라고 했는데 어렸을 때 몰랐는데 친구들이 보면서 눈이 처졌다고 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마음 나누게 하고 나서 졸려? 이러니까 졸리면 잠깐 잘까? 오늘 아이 참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막연하게 야, 너 점 있어? 이런 한 말들? 너 왜 뚱뚱하냐? 얘 더러워. 얘 머리 안 감았나 봐. 이런 그 언어가 아이한테는 상처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참을 붙였는데 시비 거는 애들이 있으니까 툭툭 때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부산에서 아주 유명하기도 한 아이예요. 근데 영어만 잘하는? 근데 지금 이 아이가 이제 미술의 꿈을 꾸고 이제 붙었고 그리고 외국 갈 수 있잖아요. 영어는 아주 잘하니까. 그래서 좀 더 교정도 하고 마음 나누기를 해서 다행히 결과도 좋았던 아이예요. 또 프로파일에 이 아이는 아까 잘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머리가 많이 우수한데 1학년, 2학년, 3학년 들어간과 동시에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너무 잘 키워주셔서 아이들 1학년 들어가서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40분 동안 앉아있으라고 하고 얘는 다 했는데 딴짓을 할 수도 없고 딴짓 할 목걸이도 없고 책상 위에 올려놓지 못하게 하니까 아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힘들다가 6학년, 5학년 되고 나서 지능검사는 계속 받아봤는데 지능은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지능검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그리고 검사를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부모님도 검사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능검사는. 그래서 내면 탐색을 하고 가시는 거라 그러면 받으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가는 과정에 이제 6세고 이제 7세면 SLP에서도 서로 다른 아이들이 만났기 때문에 자리 배치도 번갈아 가면서 안 치시거든요. 서로 옆동 보면서 자꾸 좀 옆에 사람 어울리게 하고 남녀 앉게 했다가 마주보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마무리까지 갈 때는 결국은 홀로서기잖아요. 근데 그 홀로서기가 외롭지 않도록 어머님들이 내가 없어도 그리고 내가 있어도 큰 별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아이들하고 좀 마음 나누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나간 거를 보니까 이 세미나가 지금 3회차인 것 같아요. 원래는 하루 한 번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머님들이 오시는 일정이랑 장소가 안 돼서 아마 교수부장님이랑 원장님이 3회에 나눠서 해주셔서 검사 프로파일이 이미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2월 28일까지 어머님들이 검사를 만약에 의뢰하시면 아이들은 약식 검사니까 상관이 없는데 또 다른 검사는 지능검사 중에 어떠한 검사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은 정식검사를 하셔야 아이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2월 28일이었거든요. 저희 선임연구원들이 다 이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개강 후에 신입생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대학생들도. 그래서 전부 참여를 해야 돼서 그때 당시 2월 28일까지만 허락을 했었는데 오늘 그 종이가 나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건 뭐예요 하실까봐 안 그러면 그냥 20만 원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선생님들한테 드려야 되는 비용이 있어서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이 혹시라도 검사 받겠다고 해서 교수부장님께 말씀을 드리시면 2월 28일자의 검사를 늦게 제가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16만 원으로 하게 되고 16만 원의 검사를 하게 되시면 그 앞전에 말씀드린 아이들이 검사하는 지능검사 중에 사람나무집 검사, 다중지능검사, 문장언성 검사를 하시게 되고 부모님들은 정식검사로 성동형 검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은 일률적으로 목동 SLP 여기서 하게 되고요. 일요일날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뭐 1시, 2시, 3시, 4시 잡는 거 기존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검사 완료하시고 그 다음에 해석 상담 잡을 때 언제가 괜찮으신지 그거는 이제 추후에 메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어머님들도 그리고 할아버님, 할머님도 오셨는데 앞으로 한국 사회는 조부모님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그래요. 당장에 2012년도에 선행 연구, 그러니까 아동 관련한 그 번역서들도 바로바로 받아보면 조부모님 역할이 점점 커질 거기 때문에 그 힘에 좀 정확하게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젊은 엄마들, 아빠들 있어도 참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머님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시간 되시면 또 때가 되면 아버님들도 함께 이렇게 열린 교육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당 안에서 절 안에서 아버지 교육 같은 거 많잖아요. 정말 어머님들이 사회에 나오셔야 되고 아빠들 이제 일자리 없으실 거예요. 지금 다니는 직장 탄탄하다고 보시면 절대 안 돼요. 한국 사회는 너무 빨리 와서 5년, 빨리면 5년인 거예요. 어머님들도 아이들 덕분에 바깥으로 나가면 내가 힘을 얻을 만한 직장이 내가 좋아할 만한 일이 뭔지 아이들 덕분에 좀 고민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은연중에 이제 이해 차원에서 활용을 하려고 이제 언어적인 것도 썼는데요. 그 부분은 강의 중에 일어난 거니까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